안녕하십니까. 전국 지자체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정책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바람이 차기 때문에 날이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좀 더 두툼한 옷차림으로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서용교 원내수석 부대표, 한정혜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참석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급한 예산 심의와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감사원 감사를 지켜본 뒤 논의하자는 것이 보이콧을 하자는 이유인지 묻고 싶다며 국회를 오로지 자신들의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형태는 정당한 정치 투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급한 예산 심의와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채용 비리 국정조사는 감사원 감사를 지켜본 뒤 논의하자는 것이 보이콧을 할 이유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회를 오로지 자신들이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형태는 결코 정당한 그런 정치 투쟁이 될 수 없습니다. 20일 공공기관의 고용세습과 사립유치원 비리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데 이어 흥청망청 방탄예산 처리하고 고용세습 사립유치원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는 내용이 적힌 플랜카드와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쓰레기 처리 시설인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나섰는데요.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는 건데 은평구는 친환경 시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진관동에 지어질 광역자원순환센터 설립 부지입니다. 지역 내 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설로 은평구가 토지비 110억 원, 시설비 388억 원으로 총 498억의 예산을 들여 올해 9월에 건설할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시위와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자 공사는 잠정 중단됐습니다. 이에 은평구는 지난 18일 순환센터 시설을 완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주민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대안을 내놓고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은 기존보다 247억 원 늘어난 745억 원으로 예산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구청의 이러한 계획에도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건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쉼터인 공원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쓰레기 처리 시설을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라는 주장입니다. 지금은 완전 지하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저희가 구로나 이런 쪽에 지금 지어진 장소를 가봤는데 악취하고 그다음에 약품 처리로 인해서 냄새도 굉장히 심하지만 또한 주민들에게 유해한 그러한 물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어져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다른 지자체에 들어선 유사시설과 비교했을 때 이미 여러 문제로 가동이 중단된 사례가 있고 이 예산으로 순환센터를 완전 지하화하고 체육공원까지 조성하겠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완공 후 겪게 될 악취와 분진 소음 피해도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주민들과는 사전협의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외치며 여러 가지 평화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제 잘 알리고요. 저희가 사실 이제 반대하는 집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좀 지치기도 하고 약간 재미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주민들이 즐기실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시설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알릴 수 있고. 이에 대해 은평구는 2000년부터 건립을 추진해왔으며 첨단 시스템으로 소각이나 음식물 처리를 하지 않는 친환경 시설이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12월까지 용역을 마친 뒤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나 주민들은 전면 백지화를 굽히지 않아 갈등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곳곳의 공사장 인근 학교 및 학원가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와 소음 등으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용산구 청파동에 있는 한 신축공사 현장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지만 안전 표지판조차 제대로 달려있지 않습니다. 공사장 주변에는 대학교 및 학원가 등 학생들이 밀집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 주변이 온통 공사 중이란 데 있습니다. 중간중간 공사장 가림판도 비어 있지만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통행해 다닙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소음인데요. 공사장 바로 옆 학원가에서 소음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테스트한 결과 장시간 노출될 경우 건강 이상을 느낄 수 있는 70dB를 넘긴 겁니다. 주민의 이런 피해를 받고 있지만 문제는 소음 기준을 넘겨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되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공사장 소음 관련 민원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종로구 협치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종로구 협치회는 공개 모집을 통해 협치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가진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로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종로구 협치회는 종로구 민간협치 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인 장소나 시설을 관람하다 보면 관련 인물들에 대한 정보와 배경 지식 등을 알고 보는 경우와 모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나기 마련이죠. 강북구가 지역 내 다양한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현장에서 직접 설명해주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심화교육에 나섰습니다. 강북구가 지난 14일 우이동 봉황각에서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2018년도 보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인증기관인 국제교류 문화진흥원이 진행하는 보수교육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설 능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동안 20시간 과정으로 운영됐으며 출석률 80%, 16시간 이상을 수료하면 해설사로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봉황각에서 열린 둘째 날 교육은 천도교 종무원장이 강연을 맡아 천도교와 항일 독립운동을 주제로 일제강점기 당시의 주요 인물들과 활동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해설사들은 봉황각에서 열린 특강에 앞서 고 문익환 목사가 24년간 살았던 수유동 통일의 집을 찾아 선생의 유품을 관람하고 90년 초반의 모습을 복원한 민주화 통일의 전시 공간을 견학했습니다. 강북구는 단순한 이론 강의에서 벗어나 해설사들이 근현대 격동기의 역사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교육 실습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설사들은 심산 김창숙 선생 기념관과 식민지 역사박물관을 비롯해 지방에 위치한 천안 독립기념관과 유관순 생가터 등을 방문해 체험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현재 강북구에서 활동 중인 문화관광해설사는 모두 31명으로 우이동 솔밭공원과 만남의 광장, 국립 4.19 민주묘지 등 3개 코스에서 강북구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수상기업에 대한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13일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수상기업에 대한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는 인천의 산업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 스스로 공장 이미지 개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공장의 혁신 방향 제시, 산업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현판식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직접 선정 기업을 방문하여 임직원과의 간담 후 제품이 생산되는 생산 현장의 탐방을 마치고 현판식과 시상식을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임경택 산업진흥과장은 특히 올해는 우수한 지원 기업들이 많아 최종 선정에 심사위원단의 고민이 있었고 미선정 기업에 대한 안타까움이 매우 컸다고 전했는데요. 현판식에 참석한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은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단지가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산업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디자인을 통한 산업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기업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인천의 우수한 기업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진상규명과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를 주제로 한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가 열렸습니다. 북측 대표단은 대회 참석을 위해 경기도를 방문했는데요. 남북 교류 협력 사업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에 힘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영슬 기자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 참석을 위해 북측 대표단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경기도를 방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대회에서 남과 북 공동 노력을 통해 평화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를 넘어 동북아시아 평화 경제 공동체의 중심으로서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앞당기리라고 확신합니다. 리종혁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은 남과 북이 마음을 모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 진상규명에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과 남이 손을 맞잡고 일본의 과거 죄악을 파헤치며 다시는 우리 후대들에게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나아가 북측 대표단은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여러 차례 방북 초청 의사를 보이는 등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대회에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과 함께 경기도와 북측 대표 간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의왕시 시청 대회실에서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친절도 향상과 감성 서비스 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친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직원들의 민원 응대 역량과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의 경우 부모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하는 사람이 바로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보육인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성남시 어린이집 총연합회는 매년 보육인 한마음 대회를 개최해 보육교사들 간의 화합과 격려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018 성남 보육인 한마음 대회가 함께하는 보육, 같이 가는 우리를 슬로건으로 13일 성남시청 온누리에서 열렸습니다. 600여 명의 보육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보육 발전을 위해 애쓴 유공자 20명에게 성남시장 표창을 전달해 격려의 시간을 갖고 누리홀에서는 보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영유아를 돌보며 찍은 보육 사진전과 중고 장난감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플리마켓이 열려 학부모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보육 교사들을 위한 콘서트도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위자드 콰이어 앤 드림 뮤지컬 팀이 맘마미아 주제곡 등 친숙한 곡들로 무대를 꾸며 현장에서 애쓰는 교사들에게 경쾌한 힐링의 시간을 전했습니다. 현재 성남 지역에는 663곳의 어린이집에서 5,656명의 보육 교사가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22,889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교직원 복리 후생비, 장기 근속 수당 등 급여 외에 1인당 최고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폐교를 개조해 만든 무의예술관의 갤러리 카페가 문을 열었는데요. 예술과 함께 다양한 체험거리가 더해져 이색적인 문화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심혜인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평창 봉평면에 폐교로 남겨진 초등학교에 예술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폐교를 복원해 만든 문화예술 공간 평창무의예술관은 그 자체로도 아름다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최근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해 카페가 문을 열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예술관을 휴식과 관광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오가곤 했었는데 뭐 카페라든지 뭐 이렇게 커피나 음료 같은 거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람하시는 분들이 좀 건의도 많이 하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와서 보면서 좀 아쉽다,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무의예술관은 겨울이 일찍 오는 평창 이미지에 맞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인테리어를 바꾸고 야간 무료 입장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전문 바리스타의 커피 맛까지 즐길 수 있다는 입소문에 7월부터 10월까지 누적 관람객 수가 올해 10,000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무의예술관은 총 13,447제곱미터의 부지에 회화 150점, 조각 150점, 서예 100점 등 미술품이 전시된 평창의 대표 문화예술 시설입니다. 넓은 공간에 초대형 조각작품들이 장관을 이뤄 거대한 조각공원을 이루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곳에서 작품을 따라 사진을 찍기도 하고 산책을 하며 저마다의 낭만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무의예술관 실내에도 예술작품은 가득했는데요. 서예가 소화 이천섭, 서양화가 정현서, 조각가 오상욱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미술관이나 데 가면 조각을 만지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저희 조각은 이제 자연스럽게 만져줄 수도 있고 또 걸터앉을 수도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직접 즐기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계절별로 바뀌는 풍경과 함께 그 조각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언어를 그냥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뭐 뭘 한다라는 어떤 이제 정해진 테마는 없고 네, 그냥 와서 마음을 오픈한 상태에서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술작품을 둘러본 후에는 요즘같이 쌀쌀한 날씨에 따뜻한 커피와 함께 감성적인 카페에서 힐링을 즐기면 더욱 행복하겠죠? 최근에는 메밀꽃 아파 체험, 모닥불 체험 등의 이색적인 체험 활동을 진행하면서 주말 가족 단위 방문은 물론 학생들의 단체 견학과 소풍 장소로도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모닥불 체험인데요. 모닥불에 오손도손 모여 앉아가지고 밤도 구워 드시고 가래떡 그다음에 소세지를 구워 드시면서 정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평창구는 인근 효성 문화마을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문화예술 사업을 발굴해 주민들의 예술 향후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이나 단체 방문객들이 오셔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재방문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을 선사할 수 있게끔 노력할 거고요. 지역의 거점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과 체험거리 뿐만 아니라 편의시설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평창무의예술관에 오셔서 예쁘고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곳 무의예술관은 갤러리 카페가 문을 열면서 예술과 힐링이 공존하는 문화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따뜻한 모닥불 아래서 겨울의 낭만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햇빛700 심혜인입니다. 횡성군이 강원도의 신성장 미래산업인 이모빌리티 산업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 강원도와 이모빌리티 연구조합, 한국전기 상용차 융합협동조합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원도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 현장을 김다은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횡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횡성군은 지난 14일 강원도청에서 도와 군, 이모빌리티 연구조합, 한국전기상용차 융합협동조합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자동차 관련 투자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한기호 횡성군수와 최문순 도지사, 이모빌리티 연구조합 송신근 이사장, 한국전기상용차 융합협동조합 김종판 사무국장 등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횡성군의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협의했습니다. 이모빌리티는 전력 기반의 이동수단을 통칭하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율주행, 공유자동차, 퍼스널 모빌리티 등 미래 이동수단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신산업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가 이모빌리티를 미래의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횡성군 역시 우천산업단지를 이모빌리티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등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 우천산업단지 준공에 맞춰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투자협약식을 가졌으며 올해 5월에는 전기자동차 입주기업인 SJ테크가 기공식을 갖는 등 횡성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에서는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천 산단에 25만 평의 규모의 산단을 조성해 놨고요. 그중에 이제 4만 6천 평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이모빌리티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행성군의 미래 100년을 선도할 수 있는 연간 기업을 유치를 통해서 행성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와 횡성군은 이모빌리티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될 텐데요. 14개 조합사로 구성된 이모빌리티 연구조합 역시 이모빌리티 관련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 개발을, 10개 조합사로 구성된 한국전기상용차 융합협동조합은 연구 개발된 시제품을 생산, 판매, 유통 AS를 협동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 각 조합은 조합사의 안정적인 투자와 우천산업단지로의 이전, 정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전망입니다. 강릉시 농업기술센터는 농한기를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하는 농기계 가운데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조작이 어려운 승용 이항기와 스키로더, 농업용 굴삭기, 트랙터 등 4개 기종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 동안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이 진행되며 교육을 희망하는 농가는 20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보령시가 평생학습사업 선정 8년 만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 선포식 및 평행선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5일 보령시청 현관에서는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장에서 받은 평생학습도시 동판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이후 문화예술회관으로 이동해 경과보고, 평생학습도시 선언 및 선포, 발자취를 담은 동영상 상영 등으로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2부 행사로에서는 평행선 콘서트를 열고 릴레이 강연과 7개 우수동아리 학습 발표를 진행했으며 시화작품, 손편지 등도 전시됐습니다. 보령시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만큼 조례 제정 및 평생학습관 개관, 전담 조직 신설 및 인력 확충, 5개년 종합발전 계획 수립 등 수요자 요구에 맞는 운영을 펼칠 계획입니다. 한편 보령시는 지역만의 특성화된 사업 추진으로 지난해 6월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았습니다. 다음은 대전시로 가보겠습니다. 미술관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이죠. 대전시립미술관에서 대전 현대미술의 역사와 미래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펼쳐집니다. 대전시립미술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11월 16일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대전미술 100년 미래의 시작 전시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대전미술의 태동에 영향력을 끼쳤던 10인의 대표 원로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대전 현대미술의 역사를 재조명하고자 마련했습니다. 또한 대전시립미술관 DMA 아트센터에서는 11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청년 작가들의 참신하고 실험적인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획전 페어웰도 개최됩니다. 우리 지역 문화 소식과 함께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로 가보겠습니다. 광주시가 김장철을 대비해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시작합니다.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는 관계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5개 반 26명의 합동점검반이 고춧가루 식품제조업 15곳,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49곳 등 1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합동점검반은 원료보관실, 세척실, 제조 및 가공실 등 제조라인의 청결관리, 자가품질검사 이행 및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중점 점검하게 됩니다. 한편 광주시는 위반 사항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 및 폐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울산시 소식입니다. 해운항만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외 ING 산업의 동향을 소개하고 ING 벙커링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울산항 에너지 허브 항만 조성을 위한 국제전략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가스학회 홍성우 회장의 국내외 LNG 산업 및 LNG 벙커링 육성 전략이란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김희직 교수가 해외 및 국내 LNG 산업 발전 방향과 기회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박재현 열유체센터장의 LNG 벙커링 기자재 및 LNG 산업 육성 방안이 부산대학교 신성절 교수의 LNG 벙커링 위험 안전 이슈 강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후 패널 토론에서는 울산대학교 조상래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 전문가 6명과 함께 울산항 에너지 허브 항만 조성을 위한 국제 전략이란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울산신항을 빠른 시일 내에 LNG 벙커링 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합심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LNG 산업 및 벙커링 사업 추진으로 울산신항이 한 단계 도약하고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항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부산시로 가보겠습니다. 게임도시 부산이 더 높게 도약했습니다.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가 또 한 번의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고 세계 e스포츠 정상회의가 2년 연속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부산시도 게임 산업 발전 비전을 발표하고 부산의 세계 게임 산업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3회 세계 e스포츠 정상회의가 지난 15일까지 사흘간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국제 e스포츠 연맹 회원국 등 53개국 180여 명이 참석해 e스포츠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부산시는 2022년까지 국제 e스포츠 R&D 센터를 구축하는 등 e스포츠 산업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Busan finds itself in a very strong position of already having taken very positive steps forward through having supported IESF for a couple of years. It has become the home of the International Esports Federation. 부산시가 글로벌 게임 전시회 지스타 부산 개최 10주년을 맞아 게임 도시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선포했습니다. 오거돈 시장은 지스타 개막일인 지난 15일 백스코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지스타를 글로벌 게임 축제로 성장시켜온 저력을 바탕으로 부산을 세계적인 게임 산업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포부를 펼쳤습니다. 아울러 지스타를 부산에서 영구 개최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부산은 계속해서 지스타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독일이나 미국 등 세계적인 게임 전시회 대부분이 개최지를 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스타 하면 부산이라는 정착된 이미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글로벌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18도 성공적으로 개최됐습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주최 지스타 조직위원회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주관입니다. 지스타는 올해를 포함해 총 14번의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 가운데 10번을 부산에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올 행사는 30개국 662개사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대구시 소식입니다. 대구 달성군 도동서원 앞에는 400여 년 된 은행나무 주변으로 노란 물결이 펼쳐져 장관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변에 있는 도동서원은 조선 초기 유학자 한윤당 김갱필을 모신 서원으로 대구시 보호수로 지정된 은행나무가 운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도 소식입니다. 포항시는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흥행에는 내년부터 특별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몸에 익히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천리 지역에 5.4의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포항시는 발빠른 지원 복구는 물론 긴급 주거 안정 대책단을 구성해 가장 먼저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전파, 반파 가구의 99.4%가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한편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는 특별 재생 사업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포항의 상징으로 거듭납니다. 지난 14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포항 흥해 특별재생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내년부터 흥해 특별재생사업이 본격 시행될 전방입니다. 또한 포항시는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지진대책국을 신설해 예측 예방, 사전 대비, 지진 발생 시 대응, 조사 복구 등을 기본으로 한 365 선제적 지진 방제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첨단 ICT와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지진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제적인 지진 방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행사와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어린이집 원화 12,000여 명을 대상으로 2018 포항시 어린이집 안전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박람회에서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 5대 분야 24개 안전체험교육이 진행돼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15일에는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의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진 위기 대응 아카데미가 흥해초등학교에서 열려 지진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행동 요령 숙지를 위한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로 가보겠습니다. 생활 속 과학 현상을 직접 체험하면서 깨우치는 실습 교육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생활 속의 과학 원리를 알 수 있도록 과학 체험 교실을 운영합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과학체험교실. 아이들은 선생님의 설명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눈을 떼지 못합니다. 물벼룩이 니코틴을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설명대로 따라하자 물벼룩의 움직임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생명체에게 니코틴 독성이 얼마나 해로운지 실험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처음 해보는 실험이라서 신기하고 또 과학에 흥미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과학의 원리가 눈앞에서 펼쳐지자 아이들은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아이들이 즐겨 먹는 햄 속에 식품 첨가물도 분리해 봅니다. 책 속의 어려운 이론도 선생님의 설명이 더해지자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실험을 통해 몸에 좋지 않은 식품 첨가물을 가려내는 지혜를 배웁니다. 숨어있는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체험하면서 미래 과학자들의 호기심은 더욱 커져갑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매주 수요일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자유학기제를 하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과학체험교실을 엽니다. 실험 외에도 손 씻기와 기침 예절 교육, 감염병을 옮기는 모기, 진드기 관찰 등이 진행됩니다. 다양한 과학체험 프로그램 진행으로 미래 20대 진로를 꿈꾸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과학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되길 기대합니다. 딱딱한 교실을 벗어난 과학체험교실. 미래 꿈나무들이 과학의 원리를 몸으로 느끼는 산교육장이 되고 있습니다. 담양군이 중년 여성을 위한 갱년기 극복 한의학 건강관리 교실을 운영합니다. 군이 운영하는 갱년기 극복 한의학 건강관리 교실은 올바른 건강 지식의 습득과 한의학적 건강 실천을 통해 노년의 삶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년 여성의 대다수가 안면 홍조나 발한, 요실금 등 갱년기로 인한 힘든 증상을 겪고 있으나 적극적인 치료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해요. 네. 우리 보건소가 있어갖고 우리 행복하거든요. 네, 진짜요. 요가도 하고, 네. 갱년기 교실도 네. 하고. 아픈 데가 없어요. 아, 그래요? 열심히 다니니까 즐겁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저도 고맙습니다. 만나고. 네, 선생님도 뵙고. 네, 맞아요. 네, 선생님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건강관리 교실은 11월 15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운영하며 한의학을 통한 갱년기 이해 및 우울증 예방 교육과 우울증 검사, 전문의 상담 등을 진행하며 스트레스 관리 및 웃음 치료, 미술 치료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북 총국 지역 뉴스입니다. 전북 완주군이 완주 테크노밸리 내 폐기물 매립장 시행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작해 3,200억 원을 들여 완주군 봉동읍과 둔산리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완주 테크노 산단 조성 사업은 2014년 12월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승인받고 5월에 착공을 들어간 상태입니다. 문제는 산업단지와 함께 건립되는 폐기물 매립장 문제와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완주군에 거주하는 주민 A모 씨는 실제로 주민들의 찬반 의사를 묻지 않고 추진하는 막무가내식 행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반영한 게 아니라 거기 토지를 수용한 과정에서 그 수용한 사람들의 보상금을 7년 동안 딜레이가 된 상태니까 뭐 토지 그 보상 관계를 준다고 해놓고 물러놓으니까 토지 소유주들이 참석을 했어요. 45명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토지 보상금에 대한 논의, 그 아까 보셨지만 하천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논의 두 가지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민 실제로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주민 대표들과 논의는 없었다는 없었죠. 네. 이에 완주군은 사업 허가 당시 환경 영향평가 기준 등 행정 및 법적으로 검토를 진행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완주군청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민원지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근거로 내세운 조항이 폐기물 촉진법에 있거든요. 근데 그 조항을 5조하고 7조를 근거로 내세웠더라고요. 그래서 법조항을 확인해 보니까 어디에도 반드시 산업단지 내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어디에도 폐기물 5조 그다음에 말씀하신 7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자는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거나 위탁해서 설치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도 산업단지 안에 설치하라는 근거가 없다. 근데 왜 도대체 이거를 무조건 여기 산업단지 안에 넣어야 된다고 하느냐. 자, 그걸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끝까지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밖에도 군은 완주중학교에서 21일 폐기물 매립장에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열고 그동안 있었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 했지만 실제 공청회 현장에는 나타나지 않아 주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행정권이 달려있는 이 중차대한 이 시기에 완주군수가 직접 나와도 모자랄 이 판에 담당과 실무진 아무도 없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전국에서 이런 더러운 행정을 하고 있는 완주군수를 여러분 퇴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주민들은 실제로 주민들이 요구했던 요구사항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주민들의 말을 무시하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진행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며 억울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존 폐기물 매립장 건립 시 지정 폐기물 목록에 대한 없었던 항목이 추가되거나 법적으로 논란이 되는 항목들이 많아 주민들은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주군에서 이 계획을 추진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실질적으로 단 한 번도 거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반 폐기물뿐만 아니라 지정 폐기물도 포함하고 그리고 양도 25만 톤에서 110만 톤까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전혀 주민 설명회나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고 현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완주군에서 명확하게 의견 표명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건 인근에는 초등학교도 있고 주민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단지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 환경에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서 법률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완주군은 많은 논란 속에서도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주민들과의 갈등이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드론 축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전국대회 개최를 통해 종주도시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습니다. 시와 대한드론축구협회는 지난주 전주대학교에서 개최된 2018 코리아 드론축구 페스티벌에서 관람객들의 열띤 호응 속에 전국 성인부 35개 팀과 유소년부 16개 팀이 참가한 유소년부 성인부 전국 드론축구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주를 드론축구 종주도시로 육성하고 오는 2025년 드론축구 월드컵 개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열린 행사로 메인 행사인 성인부, 유소년부 전국 드론축구 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현재 대한드론축구협회 전국 16개 지부에는 100여 개 팀이 창단됐으며 영국과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등 4개국에도 해외 선수단이 창단되어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드론축구 전국대회를 확대 개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드론축구를 널리 홍보 및 드론축구 저변 확대에 나서겠다며 드론축구 월드컵 개최를 향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주시 신성장 산업본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드론 축구를 중심으로 드론 산업 관련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해 드론 산업의 혁신 성장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 항상 유익한 소식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